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월요일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칼융 선생이에요. 집단 무의식 마지막 편 아니마 아니무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아니마 아니무스는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 그러면 이 이제 남성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 또 아니면 감정 상태 이거와 별도로 마음속에는 그와 반대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마다. 자, 그리고 여자도 생물학적으로는 여자, 그리고 여자로서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내면에는 남성성이 있다. 이 남성성이 아니무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심리학적으로 깊이 있는 논문의 주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칼융 선생이 왜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것을 집단 무의식에서 찾아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면 자,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페르소나는 결국엔 외부와 교류하는, 그죠? 어쩌면 마음의 구조에서 피부 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의식. 그래서 참 잘 변합니다. 그죠? 페르소나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잘 가면을 바꿔서 잘 써야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마 아니무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심연, 무의식, 의 어떤 이 교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마 아니무스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페르소나와 아니무스, 아니마 아니무스의 차이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아니마 아니무스의 어원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니마는요, soul, 영어로 하면요. 그리고 아니무스는요, spirit. 그래서 아니마는 영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니무스는 영을 상징합니다. 이 둘 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라틴어에서 온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어떤 영에 관련되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칼융 선생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혼 이러면 죽으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영혼이고, 그죠? 그 영혼은 또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의 형태로. 자, 그렇게 되고 또 영은 숨, 공기, 이 형태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아니무스 아니마, 아니마 아니무스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어떤 영혼에 관련되는 진정한 자기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죠. 우리가 남성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거칠고 공격적인 그런 페르소나를 사용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면에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 부드럽고 관계지향적인 아니마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는 그 남성의 역할에 충실한, 그리고 거칠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 허나 안에는 그와 반대로 부드럽고 관계지향적인 아니마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성 같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지향적이고 수용적인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다. 그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의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피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페르소나가 한다. 그러면 내면은 어떻게 되냐? 엄하고 예리한 아니무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결국에는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죠? 관념화되어 있는 공유되는 개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남성답고 여성이 여성답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합되는 개념으로 아마 이 아니마 아니무스가 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인 젠더, 예,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페르소나가 결국에는 생물학적 영향을 받아서 어떤 거기 때에 맞춰서 가면을 쓰는 거, 이것은 생물학적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영혼의 영역, 무의식 영역으로 갔을 때는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나요? 쉬운데요? 예,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페르소나가 아마 플러스면은 아니마 아니무스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또 페르소나가 마이너스면 아니마 아니무스는 플러스가 돼서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카인과 아벨 같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무스는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처럼, 네, 그냥 암수의 짝, 예, 상호 보완되는, 네, 요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칼융 선생은 한 인간이 전인화되는, 그러니까 정말 남성 여성이 이렇게 완전히 그 하나가 된,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되는, 예, 정말 가치 있는 인간, 그리고 정말 자기 셀프, 예,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것을 징검다리처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거는 내 안에는 수호천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의 수호천사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 아니마가 저를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마 내면에 남자 천사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유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조금 더 단호하고 엄하게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합일이 되는, 네, 그렇게 돼서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이렇게 권하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냥 아니마 아니무스를요, 저랑 공부하실 때는 수호천사다 이건, 나의 또 다른 모습, 나를 보완해주는, 페르소나를 보완해주는 그런 수호천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보셨을 때는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어떤 다양한 성의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고정관념에 시달리냐, 그죠? 왜 꼭 남자가 권위적이고 공격적이고 여자는 왜 수용적이고 관계지향적이냐,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여자인데 정말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내 아니무스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반대로 보완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간극이 아주 멀 수도 있어요. 아주 마초적이고 아주 여성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마초적이고 덜 여성적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는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이 페르소나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얘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칼융 선생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뭐 페미니즘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공격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각각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와 그다음에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그 아니마 아니무스의 어떤 보완성,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페미니즘을 더 이렇게 기틀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성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인정해 주는, 오히려 그런 조금 발전적인 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러냐? 왜 이렇게 딱 고정관념에 이렇게 휩싸여 있냐? 남자는 왜 이러이러하다, 여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일단은 폭은 좀 강도는 차이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 젠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성격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니마 아니무스가 어떤 의미에서 이 가치가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어요. 합일되고 그 다음에 조화로울 때 정말 셀프,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 어떤 정말 궁극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어떤 창조의 힘이 되고요. 그리고 한 인간의 개성화, 예, 이거의 기틀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를 보완해주는 역할,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반대, 이 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정신작용이 어떤 창조력과 훨씬 더 가치 있는 인간, 예,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남자답다, 정말 나가서 사업도 너무너무 잘하고 뭐 그런다. 근데 그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화초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이게 다 결합되면 전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거기서 조화롭게 뭔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창조력도 생길 수 있다. 왜? 내가 인정하는 부분, 페르소나만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 붕괴돼요. 예, 그러니까 의식만 가지고 삶을 살면 어느 순간, 특히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붕괴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년의 우울증이라든지 상실감,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됐을 때는 전인화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창조의 에너지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실제로 남자들한테도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아주 소량이지만. 또 여성들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좀 있죠. 소량이지만. 근데 또 웃기는 거는요, 재밌는 거는 이게 중년 넘어가면서부터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기 시작하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어느 때 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저 그냥 한 사람으로 남게 되죠. 그거를 아마 그 칼융 선생은 어떤 아니마 아니무스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마 아니무스는 생물학적으로도 이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예, 그리고 재밌는 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 찍어 놓으면, 얼굴만 찍어 놓으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잘 구별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우신 할아버지들 있죠, 멋쟁이 할아버지들은 의외로 보면은 할머니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거칠고 와일드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이 할아버지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얼굴만요. 뭐 이 몸매는 당연히 다르죠. 예, 그죠.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는 생물학적으로도 꽤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진짜 재밌는 얘기요. 아니마 아니무스가 정말로 이 젊었을 때, 아니면 나이를 먹음에 있어서 정말 이 가치가 있는 건요, 사랑할 때요. 결국에 우리는요,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해서 상대를 선택하게 되고 상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호천사의 모습, 내가 바라는 어떤 여성성, 바람직한 여성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페르소나 말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현해주는 여성이 있다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정말로 완전한 사랑을 느낄 때는요, 그 자기 자신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있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내가 느껴지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를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그 과정은 분명히 정신적 혼합.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혼합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 안에서 페르소나와 아니무스가 이렇게 혼합이 되고 조절하고 함께 가면 더 좋은데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아니무스예요. 여자분 같으면 아니무스가 남자친구,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마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사랑을 하는 과정이 정신적 합일, 정신적 혼합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떤 자기, 셀프를 느끼게 되는 그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폭발적인 창조력,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 있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칼융 선생은 사랑을 할 때 사위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아와 그 다음에 투사된 사랑하는 그 아니무스가 투사된 짝 상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형, 원형의 아니무스가 있겠죠, 내 안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 같으면 노현자,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지모라고 해서요, 현명한 어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할 때는 사위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랑을 통해서 어떤 아니무스를 투사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내면의 아니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 늙어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내 안에서 파리소나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이 조금 덜 해지고요. 또 내 안에 아니무스가 조금씩 성장하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 전인화된, 그러니까 남성성도 여성성도 조화롭게. 근데 그냥 그것은 자기, 한 개성화된, 그냥 나, 남자로서의 나, 여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칼융 선생이 이야기한 자아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가는 그 여행, 그게 삶인데, 여기서 아니무스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아니무스를 만나는 방법과 늙어서 저처럼 지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요 나이에 아니무스를 만나는 느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는요, 멋있다 막 이런 표현보다는요, 예쁘다라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늙은 아저씨이고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이 나이지만 참 예뻤으면 좋겠다. 예쁜 아저씨, 예쁜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리고 이 아니무스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칼융 선생의 어떤 그 일생 이렇게 봤어요. 여자 관계가 조금 복잡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유명한 영화 있었죠. 데인저러스 메소드에서 나온 사바나 슈필라인. 이 사람의 어떤 정신병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서 어떤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도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도 아마 자신의 아니마. 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칼융 선생의 어머니가 정신병, 그리고 약간 환각 증세 이런 게 좀 있으셨거든요. 그거를 보고 자란 칼융 선생의 이 아니마는 아마도 사바나 슈필라인을 보면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또 그녀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또 있습니다.
토니 울프라고요. 동료이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오피스 와이프 같은 역할을 해준 그런 이 아니마도 있었고요. 또 아내인 너무너무 착하고 현모양처인 엠마 융이라는 이 정말 아름다운 형태의 아니마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칼융 선생은 본인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자유롭게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호기심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삶, 어떤 연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말 사랑을 통해서 아니마의 투사, 그리고 정말 나의 페르소나와 아니마가 합일되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대상과 이렇게 합일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생기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있으면 내 안에서 페르소나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이렇게 결합되는, 이제 그러면서 한층 더 성숙하고 한층 더 자기다워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자, 정리 좀 할까요? 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 공부와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같이 하면서 아주 쉽게 우리 이제 후배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왜 칼융 선생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원형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만들어냈을까, 찾아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어떤 페르소나를 보완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자아를 보완해주는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결국에는 합일됐을 때 완벽한 전인, 그리고 완벽한 자기가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내 안의 여성성, 또 내 안의 어떤 울림들,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에고, 이 의식에서 느낄 땐 조금 어설프고 아니면 나답지 않고 이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정말 합일된 정신세계, 의식과 무의식이 합일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인간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도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니무스를 그냥 논문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쭉 듣고 현학적으로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떠드는 거는 의미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또 내일 당장, 뭐 누구를 만났을 때,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내 정신작용에 실제로 써먹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어야지 공부를 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어느 면에서는 페르소나를 보완해주는 수호천사 같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남녀의 통합, 내가 겉은 남자지만 안은 속이고 속은 여자고, 또 내가 겉은 여자지만 또 속은 남자니까 이것들의 합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정말 나다운 사람이 되는 여행을 해보자.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단 무의식 세 번째 편 아니마 아니무스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월요일에도요, 좋은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심리학 공부방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